샤를 보들레르. 취하라. 언제나 취하라. 모든 것은 거기에 있다. 그것이 유일한 문제이다. 그대의 어깨를 짓부수고 땅으로 그대의 몸을 기울게 하는 저 시간의 무서운 짐을 느끼지 않기 위해 쉴 새 없이 취해야 한다. 그러나 무엇에? 술이든 시든 또는 덕이든 무엇이라도 그대 좋은 것에. 샤를 보들레르. 그는 그리 길지 않은 인생을 취해 있었습니다. 외로움에 취하고 미움에 취하고 그리움에 취하고 방황과 방탕에 취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상징주의의 선구자로 부르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스테판 말라르메와 폴 베를렌이 그를 찬양하는 것도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만의 확고한 문학의 세계를 만들어가고 있었고 그것을 통해 언젠가는 위대한 예술가로 남을 수 있으리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의 시집 악의 꽃이 추하고 타락한 것으로 비난받을 때 그가 어머니에게 보낸 편지는 자신의 문학에 대한 확신을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는 미덕과 단점을 지닌 이 책이 문학적 소양이 있는 독자들에게 빅토르 위고나 데오필 고티에 심지어 조지 고든 바이런의 명시들과 나란히 기억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보들레르는 파리에서 태어나 그의 생애 대부분을 그곳에서 보냅니다. 그의 아버지는 60세가 되던 해에 결혼합니다. 고아였던 어머니의 나이는 26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아버지는 보들레르가 6살이 되던 해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재혼, 장군 출신의 엄격하고 가부장적인 계부와의 관계, 어린 나이에 그에게 남겨진 상당한 유산의 관리를 둘러싼 갈등 등 보들레르의 가정 환경은 그의 기질과 생활 방식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린 시절 보들레르는 어머니에 대한 애정과 집착, 그리고 계부에 대한 질투와 미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보들레르는 장녀의 딸인 아이틱의 호녀 자네 듀발이라는 여성을 만나 사랑에 빠집니다. 그녀는 그의 운명을 바꿀 만큼 보들레르의 삶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의 어머니가 예견한 대로 그녀는 평생 그를 재정적, 정신적 탈진의 상태로 이끕니다. 그녀와의 관계를 계부와 어머니에게 인정받지 못하자 보들레르는 심지어 자살을 시도하기도 합니다. 보들레르는 초기 자본주의가 태동되던 대도시 파리에서 방황과 타락의 삶을 삽니다. 어린 시절 감염된 성병과 사치스러운 삶, 유산의 탕진과 늘어나는 빚, 그는 파리의 환희와 열정, 그 절망과 고독의 분위기를 온몸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그의 운문시 악의 꽃과 산문시 파리의 우울이 탄생합니다. 1957년 그의 첫 시집 악의 꽃이 발표되자 많지는 않으나 열렬한 독자층이 형성됩니다. 하지만 시에 표현된 성과 죽음의 주제들은 대중들 사이에 큰 무리를 일으킵니다. 그의 시에는 레즈비언, 변태, 우울, 도시의 부패, 순수의 상실, 알코올 등 수많은 사회적 병폐가 그대로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그의 시를 출판했던 출판업자와 인쇄업자들은 공공의 도덕성을 해쳤다는 혐의로 기소되고 시집에 포함된 6편의 시가 삭제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스타프 플로베르와 빅토르 위고 등 당대의 문인들이 보들레르의 편에 서서 법원의 판결에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보들레르는 파리의 낮과 밤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시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악의 꽃에서 보여주었던 상징적 운문에 대한 재능만큼 산문에도 탁월했습니다. 1862년에 발표된 파리의 우울은 그의 파리에 대한 감상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을 뿐 아니라
산문시의 놀라운 시적 확장성을 보여줌으로써 현대시의 형식에 대한 예언적 통찰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의 파리의 우울에는 이런 구절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리듬도 가군도 없이 음악적이며 혼의 서정적 약동에 몽상의 파동에 의식의 소스라짐에 적응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유연하고 충분히 거친 시적 산문의 기적을 꿈꾸지 않은 사람이 있을 것인가. 파리의 우울은 취해버린 파리의 어두운 풍경화이면서 동시에 초현실적인 도시의 뒷골목을 그린 추상화이기도 합니다. 특히 시의 49편 가난뱅이들을 때려눕히자에서 보들레르는 국어라는 거지에게 다짜고짜 주먹을 휘두릅니다. 그러자 그 나약하고 초라하기 짝이 없는 거지는 보들레르에게 덤벼들어 그를 때려눕힙니다. 쓰러진 보들레르는 인간에게 남겨진 자신에 대한 자존감과 용기를 보며 환희를 느낍니다. 그는 거지에게 베푸는 우리의 동정 혹은 무관심은 결국 그를 영원히 거지로 남게 할 뿐임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그를 두들겨 패 거지가 아닌 인간으로서의 정체성을 찾게 함으로써 우울한 도시의 헐벗음을 극복하는 그 나름의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말년의 보들레르는 만성질병, 마약성 약물의 남용 등으로 고통을 받습니다. 특히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평생을 따라다닌 고통스러운 그림자였습니다. 결국 그는 1864년 빚의 고통을 벗어날 방법을 찾기 위해 벨기에로 떠납니다. 하지만 1866년 심장마비가 오면서 그의 생의 마지막 몇 달은 브뤼셀과 파리에서 반신불수로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1867년 8월 31일 파리에서 숨을 거둔 그는 그곳 몽파르나스 묘지에 묻힙니다. 그는 영원히 파리를 떠날 수 없었던 모양입니다.